네, 안녕하십니까. 김천생입니다. 오늘 그 무이자 차용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로 열닫고 전지적 종결 이렇게 해놨는데 2.175, 4.6을 역산했을 때 4.6은 여러분들 아시죠? 인정이자율. 그거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자 없이 차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블로그나 영상도 되게 많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오늘 확실하게 좀 져드릴까 합니다. 4.6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입주 계획서를 내실 때 집값이 계속 올라서 그밖에 차입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나 친척 자금을 활용해서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실 때 증여를 선택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나갔고 차용이 있으니까 증여세 없이 요거를 선택하시려고 차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인제 2억 원저리를 이렇게 뭐 하려고 무이자 차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이자도 하나 없이 부담감이 없죠. 그리고 뭐 이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제 기재부령이라고 하는 이 인정이자 그리고 인제 그 차액이 1,000,000 원이 안 되면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서 무이자 차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데, 엑셀을 잠깐 띄워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자율의 차이가 연 1,000,000 원이면 이게 1,000,000 원이죠.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데 역산했기 때문에 여기다 금액을 넣어 볼게요. 넣어 볼게요. 이게 지금 1,000,000 원이 안 되잖아요. 약정 이율은 지금 없는 상태죠. 이렇게 하면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이런 금액을 말씀하시면 저는 약정 이율을 0.1%라도 설정할 걸 제안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조서를 쓰시면서 이 금액을 정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이유는 뭐죠? 증여를 안 하고 차용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자, 뭐 차용했다는 건 자금을 빌렸다는 겁니다. 자금을 빌렸다는 건, 이자라는 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주는데 지금 이자를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부모, 자녀 간의 금전 차용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원금 상환, 이자 상환을 하시면 반대적으로 이제 입증이 가능한데, 이렇게 작성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 관계기관에서 이런 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시군구청 내지는 뭐 부동산원에서 이런 게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오면 가장 먼저 그 밖에 차입금이 있으면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면 이자 내지는 원금의 상환 이력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전 무이자인데요. 그래서 상환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국세, 소위 말해서 증여세를 관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증여세를 조사해서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날리는 거지, 증여세를 우리가 잘못해서 뭐 추징하겠다 이런 권한은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죠. 조사 종결. 이렇게 선정이 되고 접수가 되면 제출하면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조사 종결을 우리는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미심쩍게 세법 이야기만 드립다 써 갖고 소명이 잘 안 된다, 관계기관에 통보되면 뭐 경찰서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국세청으로 가겠죠. 뭐 부동산 취득, 여기 나오잖아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종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럼 소명서를 잘못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못 쓴 게 여기 와서 복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이자율을 꼭 설정하시고 상환 기간, 그리고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기준 금액 이내라도 꼭 이자를 설정하십시오. 아까 2억 정도 했을 때 0.1을 설정하면은 한 달에 이자만 거치 기간으로 했을 때 보통 1 년만 거치한다고 가정해도 월 나가는 돈은 17,000 원에서 18,000 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스타벅스를 얘기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뭐 17,000 원대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나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금전소비자 계약서 차용증에 어떻게 상환할 건지, 이 상환 방법이 뭐냐면 대출에 대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원금 균등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방법이 있고 체증식 상환이 있는데 저는 보통 원리금 균등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은 매월 상환 금액이 변동해요. 하지만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주시는 분 쪽에서는 말 그대로 트레이판 쪽에서는 계좌이체만 정확히 걸어 놓으면 상환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들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알아서 갖고 가지만 이건 지금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도 계산하고 그거를 매번 금액이 반복 변경된다?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리금 균등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써오신 걸 보면 네이버에서는 한 장짜리를 갖고 오시는데 어디다 입금하는지도 적질 않으세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고, 빌려주시는 분도 다 자녀니까 빌려주는 거지 그렇게 꼭 받아내겠다는 게 계약서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어디다 입금할지도 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연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연체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법 중에 10년 동안 빌려준다 그랬을 때 중간에 뭐 중도 상환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왜냐면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갚겠다는 게 한 10년간 빌린다면 그게 뭐 10년간에 매월 어떻게 갚겠다는 거를 작성하시고 그대로만 이행하시면 소명서를 작성할 때는 아주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이 고액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차입금이 높거나 증여를 하는 게 없이 차입금만 높은 경우는 꼭 저당권을 부동산 을구에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꼭 무이자 차용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이자를 좀 설정하시는 걸,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텍스 리스크를 줄여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